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2월 3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요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 분석 좀 해보고요. 국내 시장 2월 달 추세 분석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국내 파생 시장 선물 지수에 의해서 장기 파동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최적 구간, 변동성 지수에 의한 옵션 포지션 분석. 이제 2월 달 코스피 200이 한 2주 남았죠. 그 다음에 3월물 이제 합성 포지션 만기 구간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미결제 세력, 양매도 세력이죠. 양매도 세력에 의한 옵션 포지션을 어떻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복귀는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봉 예측 캔들 만들기와 시나리오 작성,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이버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오시면은 이런 자료를 텍스트 파일로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옵션에 관한 조그만한 조언 몇 가지 했으니까 와서 들어서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용이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참고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S&P 500 지수, 나스닥 선물 100 지수,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이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번 이제 딥시크 중국의 AI 그 사태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한 17% 이상 급락을 했죠, 하루에. 그리고 지금 반등을 한 절반 정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찍어 눌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개파락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런 개파락이 진행될 경우에는 오후 영업이죠. 오후 영업일, 보통 3일에서 오후 영업일 이내로 요 갭을 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 이제 5일째 됐는데요. 이게 다음 주에 이 하단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한 단계 더 추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10불 아니면 이제 100불까지도 추가, 요 폭에 한번 볼까요? 요 폭 크기 정도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되니까 100불에서 110불 사이까지도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를 해서 이곳에도 돌파를 해서 시세를 이제 분출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120불이죠. 15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일봉의 후행 스팬이 캔들을 아주 밑단을 확인하고 깨버렸어요. 아주 좋지 않는 모습이죠. 차라리 가지 않고 쭉 내려갔으면 반등이 이렇게 클 건데 확인하고 지금 눌리는 파동이 전개가 돼서 썩 좋은 파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릴 수 있으니까 하단에서 매수를 받아야 된다. 쌍저점 아니면 하단에서 110불에서 100불 사이에 한번 들어오면 매수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쌍저점으로 해서 130불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행보하다가 추락을 더해서 100불에서 110불까지 내려갔다 반등하는지 여하에 따라서 반도체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오후 영업일 동안 갭을 메꾸지 못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그동안 이런 삼각 패턴을 그리다가, 그렇죠? 삼각 패턴을 그리다가 위쪽으로 돌파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 직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한 방 맞았죠. 그래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이 삼각형의 되돌림으로 상방을 정확하게 찍고 나서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5200포인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하락 아니면 행보 파동이 계속 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같은 흐름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으니까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반도체 지수하고 엔비디아가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우리 시장이 이제 주도로 그동안 끌고 왔던 하이닉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S&P 선물 지수를 한번 주봉으로 길게 느려뜨려 보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 23년도 이제 10월경에 60 주봉을 찍고 나서 가파르게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격을 좁혀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곳에서 한번 크게 벌어졌다 좁히는 듯에다가 또 상승을 했고, 여기서 벌어졌다 좁혔는데 또 올라갔고, 여기서 지금 좁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AI 테크 기업들이 급상승을 하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카이사르 생각은 거의 목에 찬 거 아니냐. 이게 주봉으로 보면 쌍봉이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번은 다시 61선 정도를 확인을 해서 추스린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졌다 이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P는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기 그 다음에 헤드 오른쪽을 찍은 것 같다. 그래서 6050포인트 붕괴되면 매도하고 하단에서 청산하고 매도하고 청산 매도하고 청산, 이번에 이제 올라와서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형성을 한다고 그러면 추가 하락이 되는데, 여기 돌파를 해서 쌍봉을 맞았죠. 쌍봉을 맞고 다시 확인하고 지금 내려오는 지금 고점을 어떻게 3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6150포인트. 과연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서 지지가 된다면 이제 한 파동 더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게 지금 3번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면은 이런 박스 아니면 하단에 요 121선이거든요. 이런 구간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하나 이제 제동이 한번 딱 걸렸죠. 계속 엔비디아 쪽으로 AI 기업들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중국의 딥시크에 대해서 이제 추격 그런 사태가 있으면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약간의 제동을 지금 걸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한번 충격을 가했는데, 관에 이 회복 정도가 어느 정도 빨리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문가 지금 집단에서도 이제 이게 출현이 했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아니면 장비 쪽으로 크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다.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AI를 좋은 지금 미국 기업과 대등한 수준까지 중국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의심을 계속 품을 수밖에 없다. 의심이 품어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이제 실적이 나왔고요. 아마 새로운 모멘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한 분기가 더 지나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테크 기업들, 중국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얼마만큼 실적이 다음 분기에도 낼 수 있느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증명이 다음 분기에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이 논란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변동성 장세가 계속 펼쳐집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파생 쪽에서는 양매수도 되는 구간이 되겠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술적 모습으로 카이사르는 6050포인트 무너지면 매도로, 그 다음에 지지하면은 매도는 좀 조심하자. 한 파동 더 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9분응선 정도 된다. 만약에 꽉 채운다 그러면 6,200선 내지 300선까지 한번 갔다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윗단에서 매수는 조금 조심하다. 무너졌을 때마다 매도를 해서 하단에서 청산하고, 또 무너지면 또 때려서 청산하고 하는 전략을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를 매매를 할 때는 요게 이제 60분 봉인데요. 60분 봉에 중심값을 60일선으로 놓고, 만약에 이탈이 되면 매도, 그 다음에 지지가 되면 매수로 매매하는 방법이 이 고가 부분에는 상당히 좋다. 왜냐면 60분에 60일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계속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상당히 높고요. 이게 이제 버블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등이나 약간 버블성 있는 구간에서, 그래서 추세를 잡아서 60분에 60일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계속 상방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많고요. 이탈이 되면 차익 시간에 한 번에 이렇게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야간에 무너지고 나서 쏟아져 버렸죠.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쌍봉 맞고 떨어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죠. 추세선 6050포인트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 5950, 5800, 80선까지, 밑으로는 5800선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50포인트 단위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 S&P 두봉, 1봉, 60분 봉으로 봐서는 S&P도 지금 이제 쌍봉, 1봉으로는 3봉 찍고 내려오는 파동에 6050포인트를 다시 하회를 하게 되면 추가 상승보다는 박스장 내지 하락이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나스닥 100 선물지수인데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22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 파동을 보면은 한파 1, 2, 3, 4 주봉으로 보면 거의 이제 5파동이 완성이 돼서 추가적으로 5에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면 5-1, 2, 3, 4 이렇게 가파른 버블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추락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꺾이는 파동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파동상으로 봐도 거의 9분응선. 이게 급파동으로 가게 되면 여기 버블 구간으로 이렇게 급등했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 사태가 이제 시장을 지배하면서 그런 파동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월 달은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관세에 대해서 무역 전쟁이 이제 또 펼쳐지게 돼요. 이런 모습이 펼쳐지게 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보다는 약간 횡보 하락 조정이 더 유력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월 달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눌림 매수를 생각해야 되고, 파생을 하신 분은
고가에서 매도로 하방 공략을 좀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곳에서 점령을 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봉을 봐도 마찬가지죠. 지금 S&P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에 걸려 있고 지난번 22,300포인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볼린저 밴드로 보게 되면 지금 상단에 계속적으로 과열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확장이 돼서 지금 이제 폭이 점점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벌어지는 급등 파동이 나왔다 무너지든지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확장을 한번 하고 올라오는 그런 파동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도 S&P와 비슷한 길을 지금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23, 25 이렇게 쌍봉 찍고 급락을 했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간 그림인데 지금 60분 중심값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서 21,700포인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면 추가 눌림 조정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이사르는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를 4.5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4.5만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돼? 가파른 하락을 한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4.5를 이탈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 세워놨어요. 이 자리가 이탈이 돼야만이 주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위에 있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4.7이 돌파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발작 증세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새로운 영역을 5.0 넘어가면 당연히 폭락 사태가 한 번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23년도에 여기 9월 달에도 9월 10월 달에도 우리 주가 지수는 충격을 좀 받았고 이 부분에서도 충격을 받았었고요. 여기서도 한번 이제 하락의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지금 행보 파동을 보이고 있는데 4.5를 계속 지지를 하게 되면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가 이탈이 돼야 주식시장에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 중국 위안 7.35 정도까지 올라간 패턴에서 지금 하락으로 지금 위안화 강세 쪽으로 1.19까지 지금 내려왔는데요. 변동성이 이곳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7.6 위안에서 7.3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시아 환율이 지금 그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엔화인데요. 엔화는 지금 150엔에서 157, 8엔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원화도 보게 되면 원화가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거의 20원 가까이 이제 밑에서 급등을 했는데 1,500원만 돌파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1,500원만 돌파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악영향은 아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1,4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계속적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1,500원을 돌파한다는 것은 엄청난 악재가 드리워져야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IMF와 닷컴 버블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이제 IMF가 오면서 우리 시장이 7개월 동안 이때 하락을 했습니다. 7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가파르게 했다가 또 4개월 하락을 하고 나서 저점에서 월봉으로 다지기를 한 다음에 큰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에 의해서 4개월 하락을 하고 2개월 반등하고 그 다음에 5개월 하락하고 나서 바닥 다지기를 긴 시간 동안 1년 동안 하다가 이게 큰 폭으로 다시 상승하고 4개월 하락하고 이제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해서 큰 상승이 있죠. 그래서 5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이제 3,300까지 올라온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으니까요.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장이 큰 악재가 터졌다 하더라도 보통 4개월, 5개월 이 정도 하락해서 멈추는데 이때는 이제 IMF 때는 특별한 그런 구간이죠. 이때도 이제 7개월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장의 모습이 이때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미국 금융위기, 유럽 디폴트 사태에 있었을 때도 6개월 하락하고 큰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위치가 어떠냐? 지금 위치가 이때는 이제 팬데믹 때죠. 급등을 하고 금융 버블. 이때는 이제 팬데믹 때 여기로 올라가지 말아야 될 그 자리를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이라 해서 개인들이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를 급등시키면서 추가적으로 100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다가 폭삭, 그렇죠? 5개월 동안 큰 폭으로 하락을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1개월 상승을 하고 나서 또 큰 폭을 하락, 횡보하다가 또 두들겨 맞아서 제자리로 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의 금융 버블 구간이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여기도 2900선 가까운 자리에서 여기가 금융 버블 구간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모습은 여기가 끝자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크게 급락할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는데 보통 4개월에서 5개월이니까 지지난달에 여기가 양봉이 나고 추가적으로 양봉이 났다가 2월 달부터 조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렸는데 여기 한 번 더 12월 달은 의도치 않게 뭡니까? 계엄하고 탄핵 국면이 되면서 음봉이 발생이 됐죠. 어쨌든 틀렸어요. 그렇죠. 예측이 틀렸어요. 이게 양봉 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월 작년이죠.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고 1월 달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보통 이제 6개월 하락을 했으면 앞에서 쭉 보셨지만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6개월 하고 양봉, 음봉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 그 다음에 IMF 때나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양봉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다져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도 다져서 올라가는 모습. 이번에 이제 양봉이 났는데 이게 만약에 상승으로 가려면 양봉 하나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상승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양봉을 하나 더 냈다가 그 다음 달에 보면 이제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음봉으로 그 다음에 하단을 깨지 않는 다지기를 한 다음에 이런 양봉을 내면서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대부분이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양봉이 6개월 하락을 하고 양봉을 냈는데 이 양봉을 이번 달에 음봉으로 만약에 감싸서 밀어내버리면 이런 파동이 될 수가 있다고 잘못하면. 여기 이런 파동. 그렇죠?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 앞단에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양봉 대양봉 오다가 밀려버리니까 하단을 깨버리죠. 여기도 양봉을 이렇게 세웠는데 대양봉을 음봉으로 감싸버리니까 추가 하락을 해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차례입니다. 과연 이번 달에 추가 양봉을 하고 2월 달에 만약에 3월 달에 조정 파동이 전개가 된다든지 뭐 조정 안 보여도 됩니다. 이렇게 양봉이 계속 세워진다면은 V자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할 여건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 시장에. 호재성 재료는 지금 퍼가 낮다는 것 뿐이에요. 퍼가 낮다는 것 뿐은. 근데 시장의 전반적인 것은 좋은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일단 2월 달부터는 트럼프가 시장을 지배를 하면서 전 세계 시장, 관세 때문에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일단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에 25%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서 시끄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지금 10% 이제 관세를 2월 달부터 추진한다고 하죠. 그런 사태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지금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하라고 이제 압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파월은 지금 끄떡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금리 전쟁이 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제가 18년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 2, 3주 전에 아마 그 유튜브로 해서 자료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금리 전쟁을 했는데 결국 트럼프 얘기가 맞았죠. 금리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파월은 금리를 계속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다가 큰 폭으로 주가 지수가 거의 한 20%죠. 미국 주식이 한 20% 정도 폭락을 하고 V자 반등을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아마 지금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파월 의장은 지금 아니다 그랬는데 금리 인하를 만약에 어떤 시기적으로 늦게 된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 버블 상태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관계없이 어떤 경기 침체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관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로 같이 휩쓸려서 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한번 휘청일 가능성도 크다.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한 1년 전부터 올 2월달, 3월달이 굉장히 위험한 달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폭락을 거듭해 내려왔고요. 반등을 해서 이 지금 기술적으로 이 121선이 있죠. 여기 요 121선을 우리 시장이 종가상으로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어요. 여기서도 딱 지금 세웠죠. 이게 2월 달에 만약에 음봉으로 감싸버리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75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파동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파동, ABC. 그렇죠. 여기서 어쨌든 잡아야 돼요. 여기서 잡아야만이 올라가는 이런 파동이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달에 만약에 음봉이 나는 형태가 나온다. 우리 시장은 지금 호재가 없다. 아무런 호재가 없어요. 그렇죠?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거의 부러진 상태고 1달.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만 살아남고 있는데 과연 이 국면에서 대세 상승을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행보를 보여야 된다. 그랬죠?
과거에도 보면 이 당시죠.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박스장을 거의 1년 정도 박스를 형성을 했다가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하락을 안 하고 우리 시장에 뭐 악재도 아닌 호악재가 겸비한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박스를 치다 어떤 모멘텀이 됐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하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펼쳐져요. 이 자리를 돌파할 힘이 아직은 우리 시장에 존재치가 않다. 지금 보게 되면 만약에 다른 대형 무슨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가 않고 있다. 만약에 지금 탄핵 국면이 이제 끝나고 나고 만약에 뭐 조기 대선이 펼쳐진서 새로운 뭐 대통령이 뽑혀서 어떤 큰 정부 투자라든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우리 그 내수 시장을 활성화돼서 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해서 우리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이 났을 때 그때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암울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을 보게 되면은요. 주봉을 보게 되면 지난번 여기서도 주봉의 형태를 계속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2600선 내에서 요 붉은색 아랫단에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이 붉은색을 돌파해서 윗단에 있어야 상승 지속 파동이 되는데 이탈을 했다. 근데 밑에 박스에서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20주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20주봉이 여기거든요. 20주봉을 지금 잠깐 돌파하는 듯 하다가 다시 무너졌죠. 2월 달에 만약에 저항이 돼버리게 되면 여기서 지금 박스를 하든지 추가 하락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형태가 나왔죠. 계속 박스로 움직이다가 밑에 하단에 뚝이 무너지니까 급락 파동이 한번 진행이 됐었죠. 여기서도 2350포인트 정도의 최악으로 잡아야 되지.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고 그러면 전저점 아니면 더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어쨌든 이 자리는 지금 우리 시장에 매우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매우 안 좋다. 그렇죠? 펀더멘탈적으로도 좋지 않다. 뭔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대형 호재가 떠야만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계속 관세를 매기겠다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중국에도 10%.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에 의해서 미국장은 큰 폭의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고요.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나야만이 지수의 반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봉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일봉 한번 볼게요. 요 구름대를 살짝 돌파한 형태. 그 다음에 20일이 60일을 골든 크로스 냈죠. 그 다음에 여기 121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23년도에 이런 형태하고 거의 흡사한 기술적 분석 구간이에요. 이때는 밸류어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서 어떻게 돼? 21선이 61선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우상향하고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골든 크루스가 나면서 급등 파동이 전개가 돼서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 급등 파동이 나왔다 이거죠. 그 지금의 위치하고 기술적으로 아주 흡사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21선이 61선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21선 여기 121선 내려오니까 만약에 여기서 행보를 보이다가 21선이 121선을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
2620선 부근까지도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뭐 미국장이 그렇게 도와주지를 않는 형국이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2022년도 모습은 지금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요 음운 구간을 캔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 요 파란색 파동으로 이게 조정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삼성전자가 지금 부정적이죠. 하이닉스도 이제 부정으로 바뀌어 버렸죠. 긍정에서. 그래서 지금 조선주만 상당히 지금 뭐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하이닉스와 조선주가 시장을 끌고 와서 그나마 지수를 방어를 했는데 지금 하이닉스도 믿을 수 없게 됐고요. 조선주도 지금 상당 부분 큰 폭으로 반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도주 어떤 업종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거 횡보 내지 하락폭이 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파동보다는 파란색으로 점진적으로 하락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2월 달에 많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렇게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올라가는 것은 무슨 주식을 팔아먹기 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올렸다가 추락하는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물지수로 한번 볼게요. 월봉은 이제 앞에서 충분히 분석해 드렸고, 주봉을 보게 되면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이 지금요 20주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20주봉을 넘어서서 안착을 해야만이 상방으로 큰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주봉이 지금 333.70이고요. 주봉 중심값이 332선이에요. 종가가 332.50인데 지금 미국장이 금요일날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개파락을 시작할 가능성이 큰데 주봉으로 중심값을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면 326선 되돌림 50% 구간, 이 구간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잡아서 다시 뭐 올리는 그 패턴이 된다면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또 325선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전저점으로 또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20주선 확인을 했으니까. 지난번 여기서 8월달 24년도 8월달에 20주봉을 깨고 나서 제가 이번에는 한 번 20주봉을 확인하러 올라올 것이다. 여기서 올라가서 깔고 앉아야만이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만약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도 재붕괴 돼버리면 이게 또 여기서 하락의 출발점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20주봉이 추세로 봐서는 중요한 그런 구간이 된다. 여러분들 20주봉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20주봉 큰 파동을 또 보게 되면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어떻게 돼? 이탈한 상태죠. 20주봉도 무너졌고 추세도 무너져 버렸어요. 추세선. 왜 코스피 지수는 무너지지 않는데 선물 지수는 무너졌을까요? 그 삼성전자 영향이 상당히 크죠. 삼성전자가 우리 주가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 최고의 대장주가 꺾이는 바람에 지금 추세선도 지금 붕괴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상승으로, 추가 상승으로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20주봉 회복이 중요하다. 거기에 지수로 지금 상승하려면 삼성전자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윗단에서부터 쭉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해외 미국 시장도 지금 갈림길에서 뭐 쓰리봉 맞고 떨어지는 그림, 그 다음에 주가를 후행 스팬이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힘보다는
하락의 힘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 정치적으로도 트럼프가 지금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높다. 그리고 파월하고 지금 트럼프라고 다시 금리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그동안은 하이닉스 조선주, 주도주가 있어서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조선주도 지금 상당히 상승을 저점에서 지금 100%, 200% 정도 상승을 했죠.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문제로 지금 꺾여버렸죠.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대도 못하고 조선주에 대해서도 추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를 못한다. 그럼 우리 시장도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 업종이 없다. 그렇게 되면 행보 내지 하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형태로는. 그러면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모멘텀이 보이지를 않고 있다. 그게 보이려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대형 호재거리가 뜬다든지 아니면 2, 3월 달에 우리 탄핵 국면이 끝나면서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장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국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서 시장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약간은 암울하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그럼 이제 월요일날 파동을 봐야 되니까 우선 일봉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23년도 11월 12월 달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21선이 60일 돌파하고 120 돌파하면서 여기 지금 위치 구간하고 비슷하죠. 지금 이 음원을 돌파한 상태에서 21선 위에 있고 61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20선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다. 이때는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급등을 했다.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지금 위치하고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이 당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를 했죠. 21년도에. 이렇게 계속 행보를 하다가 21선, 61선을 돌파를 해서 음원을 돌파하는 듯 했는데 어떻게 돼요? 돌파 실패, 121선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결국 무너지면서 큰 폭으로 후퇴를 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22년도 1월 달에 추락을 해버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18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하고 금리 전쟁을 하고 이 당시 또 트럼프가 중국 관세 문제, 세계 문제에 뛰어들면서 매일 트위터로 날리면서 시끄러웠죠. 이 당시도 보면 우리 시장이 계속 행보를 해서 이 우문대 1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하다가 결국 무너지면서 하락을 좀 깊게 가져간 모습이다. 그래서 두 번은 하락을 깊게 했고 한 번은 이제 급등을 했는데 트럼프 시대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 그렇게 되면 박스권 내지 하락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2월달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일봉의 모습이죠. 앞에 다시 보게 되면 23년도는 긍정적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됐고 21년도에는 결국 121선 돌파 시도하다가 추락을 했고 그 다음에 18년도에도 보면 121선 계속 돌파 시도하다가 추락을 했고 지금도 보게 되면 121선 근처에 와서 음은 구름대에 지금 머물러 있죠. 예, 돌파 시도하다가 안 돼서 만약에 구름대를 깨는 현상이 전개가 되면 갑자기 추락을 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전저점까지 추락할 수도 있고요. 310선 아니면 더 밑에까지 300선까지도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 앞에서 쭉 분석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파동에 대해서 분석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60분봉으로 이제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월요일 날은 지금 우리 시장이 1월 6일부터 해서 337선을 제대로 돌파를 못해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면 계속 뿅망치로 맞고 떨어지고 그 대신 328선은 계속 기준봉 두 개가 딱 세워지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28, 327 요게 10포인트 구간에 딱 머물러 있는 시장이죠. 거기 중심에 332선이 지금 중심이 되는데요. 332에서 지지를 하면 반등을 했고 무너지면 하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332선. 그래 지금 332.50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월요일날 시장에서 332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밑으로 328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죠. 21선이 331.50, 60일이 329.50, 이게 전저점인데, 여기서 332를 돌파를 못하면 328선으로 요 하단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또 올라갈까요? 위에 지금 매물이 더 많아요. 그렇죠? 머물렀던 기간이 더 많아. 그래서 332가 추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서 332선을 돌파를 못하면 아래쪽으로 325선 내지 320선까지도 조금을 조정을 보여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332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332선에 대해서 월요일날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복귀는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지날 30날 말씀을 드렸죠. 카이사르는 334.3080에서 하방으로 매도 대응을 하고 332를 지지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지만 이탈이 되면 요 구간 329.60에서 330.90에서 어떻게 되나 쌍저점인 경우 매수를 하고 30분 양봉 발생한 경우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붕괴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하겠다. 이거 시작했을 때 월요일날 파동이 위로 쳐서 쭉 내려갔다가 어떻게 돼?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쌍저점 찍고 이렇게 마감이 됐죠. 그래서 매도 청산, 매도 청산. 그런데 이 마지막에 제가 만기 지수는 약간 오차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음봉도 이렇게 좀 큰 음봉 됐는데 십자파동으로 마무리됐다. 그래서 두 번은 하락으로 크게 수익이 났고 요 막판에는 3시 이후에는 약간 만기 지수가 오차가 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 구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월요일 날 만기는 이제 상단이 337.50, 하단이 327.50입니다. 이제 미국장이 이제 하락을 해서 우리는 개파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죠. 330선 전후가 되겠습니다. 근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332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위클리 옵션은 332.66이 38선이 됩니다. 그렇죠?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추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 최하단은 326.66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점령을 하면 위쪽으로 갈 수 있으나 332.66이 저항이 된다 그러면 계속 하락으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만기를 제가 331.95가 합의 구간으로 이 부근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331.95에서 331.50이 확률이 50%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위에서 아침 시장 30%로 333.65에 지금 마감이 됐어요. 그 당시 이제 331.50 돌파할 때는 그래서 매도를 조심하라고만 했고 결제는 상방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이날은. 그래서 제가 카이사르가 31일 날은 막판 결제 파동은 맞추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매도 청산,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또 매도해서 청산은 맞췄는데 여기서 쌍저점에서 올라가는 것까지도 맞췄는데 결제 파동은 틀렸다. 그래서 3번 맞추고 한 번 결제 파동은 좀 놓친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클리 만기 파동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3월물 합성물 만기 지수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물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빠르게 할게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보게 되면 2월, 3월, 4월, 6월, 9월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특이사항이 뭐냐면 3월물이 예전에는 이제 360선까지도 열어놨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파생이 340선까지 이제 탁 축소를 해버렸어요.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 상방에 대해서는 340 이상이 없어요. 340이면 2550포인트.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지금 카이사르 분석하고 좀 비슷한 포지션을 쥐고 있다. 2550포인트 이상은 지금 보지를 못하겠다라고 지금 3월물 합성 포지션들은 위물을 다 없애버렸어요. 수익 구간을 다 청산을 해버렸죠. 그 하방은 지금 2340포인트까지 열어놨고 최대는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2400선까지는 좀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540포인트, 2400포인트, 요 150포인트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3월물은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월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 포지션이에요. 그냥 그날 포지션을 뭐 많이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청산하고 반복하는 그런 매매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좁아요, 폭이. 337.5하고 330. 만약에 이게 밀려 내려가면 뭐 좀 확장을 하겠으나 이제 3월물 합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320까지 내려가도. 2월물에는 옵션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도 보게 되면 이게 양매도 세력인데요. 2월달 양매도 세력은 342를 상단으로 밑으로 322, 20포인트 내로 축소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수익 구간은 335선 정도인데 지금 이탈을 한 상태로 하단은 322선까지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준은 332.50이 됩니다.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아니고 선물은 332.50에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 200은 333.36이 되죠. 그러니까 하방으로 부러지기 위해서는 332.50이 이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음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밑골이 달았죠. 밑골이 이렇게 달고 음봉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방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파락을 해서 332.50이 저항이 돼버리게 되면 추락 하락을 하게 되고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추세는 그냥 박스장으로 계속 회귀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를 빠르게 하면
아니 30.2에서 32.14로 변동성이 조금 이제 확대가 됐어요. 평균이 30이라고 그랬죠? 30에서 조금 높아졌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을 하나를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시장은 332.50 코스피 200이 기준이 된다. 그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기준의 위클리는 어디라고요? 332.66. 그러니까 거의 일치가 되죠. 코스피 200이 332.50에서 332.66이 38선이 된다. 이 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하방으로,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되면 그냥 박스장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위클리하고 코스피 변동성하고 거의 같은 구간에서 움직이는 파동으로 옵션 포지션자들은 포지션을 구축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개인 포지션을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상방으로 개인들은 어때요? 지금 이제 수익 구간으로 손실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수익 구간으로 만들었어요. 하방은 320에서 325선 여기서 이제 전투. 여기 이하로 내려갔을 때 외국인은 수익이고, 그 다음에 기관, 기타 기관도 수익인데, 어떻게 개인하고 미결제 세력이 양매도 세력이 손실이죠. 아마 320선 내에서는 방어를 할 가능성이 크고, 상방은 345선이니까 이미 뭐 방어를 해놓은 상태니까요. 아랫단 싸움이 이제 재밌게 됐다. 325에서 320선을 양매도 세력하고 개인들은 방어를 해야 되고 나머지 세력들은 막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오니까. 그래서 전투가 325부터 320선은 엄청난 치열한 전투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예측 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쭉 분석을 했는데 큰 그림도 그렇고 지금 월요일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전일 종가, 주봉 중심값 요 자리 그랬죠? 요 구간을 점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부가 된다. 21선이 331.50입니다. 금요일날 야간이 330.55인가에 마감이 됐어요. 이게 야간 종가가 350.60 요 부근에 됐어요. 그래서 21선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코스피 200 옵션도 332.5죠. 위클리도 332.66이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추가 하락을 하고 21선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해서 들어간다. 여기에서 선물로는 331.50 부분이 승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 331.50. 왜냐하면 지금 백어데이션 상태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0.8, 0.90이니까 코스피 200은 332.50이 중요하고 선물로는 331.50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를 넘느냐, 저항이 돼서 밀리느냐 싸움이 되겠다. 그래서 선물은 331.50 기준으로 해서 하방으로 보시는 분은 매도로 승부를 보시고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긴장을 하시라. 그렇게 되면 개파락했다 하더라도 양봉으로 말아버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돌파 실도하면 계속 추락. 최대 추락은 여기 자리까지 있어요. 그렇죠? 만기 구간 322.66. 그렇죠? 최하단.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위클리 만기 하단. 그래서 만약에 331 선물로 331.50 돌파 못하면 최대 하락할 수 있는
327선 전후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요.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1시간 내용이 좋았다고 하면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좋겠고요. 화요일날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